서명을 상대적으로 선도해 오셨습니다. 황하늘 교수님은 농매장 분석 연구를 통해 근거 중심 의학 확립에 기여하고 농매장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진료 수준 향상과 진료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제주 지역 주민 눈 건강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네, 그럼 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양의료재단 김희수 이사장님. 인사가 끝난 지가 오래됐고요. 주로 건양대 교수직을 한다고 해변가서 많이 지냈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어떻게 떠나겠습니다. 아직은 100세가 되기 전이지만 나이가 좀 먹어서 그래도 우리 오래되고 특히 오늘 우리 병원에 이런 인상 이렇게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병원에 여러 가지 대병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 우리 의료기관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의익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양성되고 연습해서 좋습니다. 오늘 두 분께 우리가 상관이 되는데 분들한테 이용하시는 게 사소나마 도움이 되고 우리가 크게 원고하기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학상 서경률 안구표면 질환 및 안구 번조증의 진단과 치료 방법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발전시켜 환자 진료 수준 향상과 임상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기회 이상을 드립니다. 2024년 8월 18일 건양의료재단 이사장 김희수. 사안을 농매장 분야에서 근거 중심 의학 확립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와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대한 헌신을 통해 환자 진료 수준 향상과 임상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4년 8월 18일 건양의료재단 이사장 김희수. 후배들에게 도와준 결과로 이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봐 주시고 시상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김학권 병원 건양의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 저한테 상을 주신 김학권 병원 김희수 이사장님 또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 또 사태 때문에 참 진료도 하고 싶지 않고 연구도 하고 싶지 않고 힘이 많이 빠지는데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응원의 말씀으로 알고 여러 선생님들 또 자체를 따라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하고 서경률 선생님하고 현주현 선생님 모셨었는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로 강의를 준비했고 15분 정도 시간을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말에 이제 선생님이랑 분이 갑자기 이상한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그 환자가 이제 그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비대 수술의 후유증 환자였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건수 자체가 사실은 점점 계속 로 진행되는 그 스크레로말라시아가 있고 또
또 한편으로는 아주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생겨서 사시가 생길 정도로 파이브로시스가 심하게 이런 케이스를 모아서 학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합병증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정도도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되면 말라시아가 되고 수술이 안 되면 파이브로시스가 되는 이 극단적인 케이스의 결과를 가져오는 수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 대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이 환자들이 저희한테 온 48명 중에서 44명이 합병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그 에이바스큘라 리전을 커버해야지만 이 문제의 후유증을 막을 수가 있겠구나. 정상적인 결막으로. 그래서 플랩 서저리를 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일부 환자에서 합병증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 사실은 파이브로시스에 의해서 컨정티바에 있는 그 티슈들, 슈페이크가 있는 거를 제거하고 거기를 리바슐레이션 시켜줍니다. 한 번도 몸에 익스포저가 되지 않는 안티젠인데 이게 녹아서 익스포저가 되면 오토임뮨이 생기 에이바스큘라 티슈인 바람에 스클레라가 녹아서 주변이 까맣게 안 녹은 스클레라 가운데 쪽에 있고 주변이 까맣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수술은 15만 원 받는데 가위는 100만 원짜리 하나씩 날아가고 이거는 아주 곤란해서 이걸 자르는 가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새로 개발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아이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는데요. MGD 쪽은 다크 아리타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 IPL 당시에 이제 여러 전환부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IPL이 관계된 플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하고 있고요. 옛날부터 사실은 메인 인트레스트는 오코치 이런 면역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면서 그것과 관계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연구들이 임상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이클로스프린보다 훨씬 더 포턴트한 드러긴 테크로린 제가 요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안약 백신입니다. 안약으로 백신을 하는 건데 인플루엔자에 현재 적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엔데믹한 또는 에피데믹한 디지즈들을 안약이라는 형태로 이 커뮤니티 베이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과 경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파시 교수님을 모시고 personalized presbyopic treatment with Pioneer. Good afternoon, everybody. At this iconic eye hospital, King's Eye Hospital is also very famous in Europe. We know that this is one of the oldest in Korea, or the oldest in Korea. And it is my pleasure to meet him here, to meet his family, and to have some more exchange in the future. So I'm going to talk about the new trends that we have in intraocular lens satisfaction. Then around 90% of the patients are very satisfied or satisfied, but we have around 10 patients which are unhappy. Maybe one is really complaining. Yeah, the other 90 are not coming and complaining. Focus. Eye-Hands was the first one. There are a lot of lenses which are just clones, like here the Zoe, it's the same type of lens, the same optical principle, or the active technology, so everything is in this area. And then we have the trifocals, and everybody would think this is very, very much spread. But for the doctor, of course, the question is, what shall I use? Yeah, and it's very difficult because every company comes with a new lens, and everybody is very insecure about the choices. When we talk about presbyopia correction, we have to balance out different things. We have to balance out visual quality, depth of field, and dysphotopsia. And if we want to have more depth of field, we automatically get more dysphotopsia. There's these things. We have now the three groups, like enhanced monofocal, EDOF, and trifocal. They have some overlapping. For example, monofocal plus and EDOF have pretty good quality of vision. They can be used in drivers, taxi drivers, whatever. But if you want to spectacle independence, just with a normal lens, a trifocal lens gives you that kind of guarantee. But the more depth of focus, the more spectacle independence, the more dysphotopsia. So we always have to think about that.
So typical examples would be the iHands, and this group would be like Vivity or Symphony or POC nowadays, trifocal, panoptic, synergy, all kinds of lenses, and like this. We can actually use applied monovision strategy list, applied monovision technology, and then we get dual lenses. So we can do that. We can use also non-diffractive technology, for example, especially in Korea, the approach mixing, matching, or looking at monofocal. Fundamental difference if you have a high power lens, an impact on the depth of focus. Right here we have 30 diopter lens. Here we have 22 diopter lens. So what is the difference? Let's look at the high power lens. 30 diopter lens gives you a pretty good depth of focus, even in a monofocal lens. We have 2.5 diopters. Patient has uncorrected 1.0, 1.0, and in the near at least 0.63. So you can achieve that just with plain monofocal plus application for ametropia, but you need a high power lens, more than 25, 28 diopters. Yeah? So this is a basic thing you can always keep in mind when you talk about this. What can you do with the ametropic patient, also with other monofocal plus lenses, depth of focus? And also applying like half to 1 diopter up to 2.25 diopter of depth of focus. And this is then the defocus curve of the patient, and the visual acuity binocularly is excellent. Yeah? So this is also very good. And you don't have halo glare or something with the same technology, with some mini monovision, with the toric version, of course. You can go through this here. And again, we get pretty good outcome for the distance here because we correct the astigmatism, and due to the depth of focus induced by the CEREC operation, we get binocularly good intermediate. And at the beginning, first week, okay, here's a 56-year-old patient which got LASIK for slight myopia actually. He also has some amblyopia on the right, also quite demanding in terms of visual quality. Yeah. What about, for example, I was a little bit higher with the corneal spherical operation, and also they got Ruicon alpha. It's still completely open, not using the diffractive technology. And using, in this case, something like the Vivity gives you quite a good outcome. And if you want to have complete specular independence, you also should go for a little bit of monovision. Half a diopter, 3/4 of a diopter is completely okay. Applying this to the non-dominant, slightly amblyopic eye will not cause any problems in the distance, so the patient was pretty happy with the binocular outcome in all distance. If we have ultra LASIK patients like here 18 years ago, and you angle kappa and alpha in extremely high order aberrations. And this is like 10 times higher than you normally have in both eyes. And this is a no-go for a trifocal lens. The patient will have a lot of problems if you put trifocal lens in. But you can use, in this case, also Vivity. I put in the POC now from J&J. I think it's available now also here. This is a patient who already told us that he has some problems driving and that he sees halo glare. We did a preoperative halo glare simulation. So, shall I give this patient a trifocal lens? Intermediate was excellent. Near acuity was okay, 0.5, it's enough for reading. At least corneal laser approaches, but also with intraocular lens. So one eye is targeted at 0, and the other at corticosteroid exposure, loss of contrast vision, lenses with a reduced myopia target, -2.5, which is fine. What we do with the blended vision, and in this case we use the Lentis Comfort lens, which has a 1.5 near. So what we did that. So I have some nomograms, how I choose it. Selection criteria like here I have put it in also a different way. I say, if this is the patient's profile, this would be the lens. If this is the patient's profile, this would. I always emphasize nowadays we can do a more personalized approach and get much better outcome. And as a matter of fact, every patient that comes in my office can be treated. There's none where I say, no, we don't have a choice for it. We always. 리프렉티브 서비스의 헤드를 맡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APCNS 활동을 하고 계시고, 스크립트 좋은 강의 맡으시겠습니다. Dr. Chen, please. Thank you.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Patient this afternoon has failed and forgotten corneal refractive surgical procedures. Why do I like to talk about failure? Because failure teaches us more things sometimes than successful surgeries. From 1987 all the way to today, some 20 plus years of refractive surgery. We all remember the successes of microkeratome LASIK, femtosecond LASIK have been wildly. Phakic intraocular lens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and of course now intrastromal lenticular extraction. These we all know very well. Camera 2003, your study have come and gone. I wonder how many of us in this room remember how does it work and why did it fail? And of course, what is the IC? Semicircular PMN, as you see in this, about 70% to 80% of the depth, the other half of it here, and the incision is superior. There are three ring sizes, 0.25, 0.3 mm is allowed, or can be done. How does it work? Basically, ICRS induces a mid-peripheral corneal steepening and therefore a central corneal fracture, what we call the Hammock effect. When you implant something, and that's why myopia gets treated. Now, ICRS work. It worked very well for a very narrow range of myopia, and it is the only, at that time, the only reversible refractive procedure. You could take it out, and the person will go back to his myopia exactly within a month. So it was effective, it was reversible, something that we all like. But why did it fail? Why don't we do it anymore? Very narrow treatment range. You can only treat -1 to 3.5. And you know, in Asia, especially, our myopia is -5, 6, 7, 8, even more. So for us, it just didn't treat enough myopia. Second problem, no astigmatism. Many Asians had myopia as well as significant amounts of astigmatism. So that didn't work either. You can be plano -1, -2. So still doesn't work for us. And unfortunately, 1996, very good excimer lasers came. LASIK was already starting, PRK was already very well established, and ICRS was competing against a very tough competitor, excimer laser. And strangely, cosmetic issues. Why do I say cosmetic issues? Patients did not like the appearance of the ICRS in the eye. When you have the ICRS in the eye, it will look like this. This is caused by structural changes to the collagen fibers, and the opacity of the cornea is affected. It is not inflammatory, it is not vascularization, but it can still technique for these irregular cornea. The next surgery, polyvinylidene fluoride polymer. It looks like this. It is a 3.8 millimeters. These perforations are allowed to allow nutrients from the aqueous and oxygen from the air to. The surgery is done in the non-dominant eye, only one eye, and it's made and it's put pretty deep. The flap needs to be about 200 microns thick, not the typical LASIK flap of 120 to 100 microns. What the eyes look like with the active focus corneal inlay in the eye. It's invisible, the pinhole principle, to increase the depth of focus of the eye. When you're presbyopic, you can't focus, then you can implant the camera. Right? The left one is a microkeratome flap. The right one is with a pocket incision with a femtosecond laser. Straightforward, you make a LASIK flap. And the hardest part of this surgery is probably centering the aperture, the camera, over the center of the entrance tube. That is the hardest. The better you center it over the pupil, the better the reading vision, and of course you retain your distance vision. This is the biggest challenge. So in the beginning, we did it under a big flap. Later years, we refined it to doing a pocket incision and putting it in over the center of the entrance tube. Just speed it along. So on the left, you see the first day post-op. Very nicely centered with the perforations. On the right, because the incision is very small, you need to have a very special instrument to deliver the camera inlay into the cornea.
if the person's right inlay, somehow there is loss of some stroma of the superficial cornea over the inlay. Time activation, you look very carefully around the aperture, you can see this haze beginning. You can't see over the camera because it's covered, because it's dark colored. But if you explant the camera, this is the haze that you see, a perfect imprint of the camera inlay. Now, like the ICRS, because it's not responsive to steroids and it does not get better with time. You can look at it for 5 years, 10 years, 15 years. I have patients that are 21 years out. They still look like there's nothing with the camera inlay. We don't know why, but ultra biomicroscopic studies have shown that this is due to the change of the intercellular matrix, the interstitial matrix of the cornea. There's no fibroblastic response, there's no scar response. It's just change in the nature of the collagen and the change in the interstitial constituents of the corneal stroma. Okay. In the eye instead of on the eye. Okay. This is the intraocular lens called actually least well known, but it came on intrastromal corneal incision in the non-dominant eye. Concentric cuts, 5 cuts here for near and peripheral. With the 5 laser, it takes less than 1 minute. Okay. So there is a clinical effect, and the patients look at the map here. It looks like keratoconus. The patient we're treating for many years, there will be. And so finally, we have to remember that presbyopia is and remains the hardest refractive error to treat. We are still treating the 수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딜링 렉처링 케이스에 대해서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현정 선생님, 김명훈 선생님 이렇게 좋은 소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 아산병원에 있다가 이 기만과에 가서 기만과 병원의 일원으로서 이 기만과 개원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될 줄 생각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이거 하느라고 준비 많이 한 우리 그 원장님 또 우리 원장님 또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파스 또 윙공창 Thank you for coming to Korea to celebrate this symposium에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은 뭐 거창한데 사실은 그 지난번에 제가 정남 퇴직할 때 그 했던 그 강의에서 좀 우리가 발췌했던 환자들하고 케이스하고 나오면서 그걸 보내야 되겠다 해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풀세크리스 PPK를 계속 끝까지 밟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첫 번째 퍼스트 케이스였는데 자기도 모르고 그 뭐 같이 있던 교회상도 모르고 그냥 밟으면 되는 줄 알고 밟았는데 마침 PTK를 끝까지 밟아갖고 저렇게 된 거였어요. 그게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아무 선생님 입 벌리시고 말을 입을 못 담으면 진짜 할 말이 없고 그런데 이게 일단 우리 의사가 적어도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지 이게 무식한데 이거 남겼는데 2달 전에 PRK를 했는데 계속 그런데 자기가 뭐 좋은 얼굴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제 이건 뭐야 뭐 이런 환자가 나서 의뢰해서 아이템을 하나 훔쳐갖고 자기가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이게 톡시라는 거 우리 봤을 텐데 뭐 그냥 각막이 없다. 그래서 그 각막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각막이 없다고. 이 사람 강원도에 있었는데 방금 환자가 왔는데 그 스크레라로 붙여놓고 각막을 구해서 뭐 그냥 다시 트랜스플란트 했어요. 근데 벌써 일주일 만에 벌써 이제 이 그래프트가 스크레라가 꽉 둘러붙어 있었고 그래서 그냥 뭐 이게 토탈 코니아잖아요. 근데 잘 됐는데 그래서 그 후에 한 일주일이 좀 했는데 좋았는데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KT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은 5번째, 6번까지 거의 10년에 걸쳐서 했고 결국 2017년에 최종 본 건데 사실 눈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한쪽 눈은 조금 보였고 한쪽 눈은 안 보이는 이런 상태가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눈을 찾아가서는 그때 해머러지 스트레이트 포커스에 엑서포시를 나오니까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케이스였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했었죠. 이거는 이제 남의 케이스, 이거는 제 케이스인데 벌써 보시면 좀 어미라서 KT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거 이제 이렇게 돼서 이건 뭐 이제 방법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건 그나마 KT에서 좀 낫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4개인가 5번이 있어요, 사실. 애기랑 하나 있었는데, 근데 KP에다가 되면 나 혼자랑 잘 얘기가 되냐, 워낙 눈이 나빴는데, 이거는 세컨다리 아이를 했던데, 디스로케이션 돼갖고 다시 수술하러 왔었는데, 수술 연수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윤여선생님 또 했는데, 하고 나서 깨끗하게 하고 나왔다는데, 해줬는 거 아니면 그 사람 인상 굉장히 제가 망치가 없는 건데, 근데 그 후에 이제 렌즈가 없으니까 일단 렌즈를 넣고 기색을 했어요. 또 그런 일을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죠. 한 또 2년 베스트가 돼서 이제 그때는 이제는 이걸 뭐 했더니 40개 털러라고 봐요. 40개 렌즈가 없어 20개짜리 2개를 넣고 수술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안 했을 거야. 아마. 옛날에 좀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같았으면 딴 사람한테 몰랐겠지. 특이하게 원이 딱 같았다. 그게 앵글 열차 그래서 이제 본연 스네이크를 아시죠? 제가 사진이요. 그건 진짜 한 3, 4년 초창기에 앞으로 이제 이런 말 이런 개법이 그래서 10년 전에 했는데 아르헨티나 도전하는데 시력 좋아요. 이 당시 제가 이거를 좀 근거했죠. 이게 토탈 하이어다가 2.1이니까 상당히 많고 그래갖고 렌즈를 바꾸기로 했는데 이 사람도 두 달에 축tuk한다 빨리 해줘야 원래 한 달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렌즈는 되겠지. 그래서 렌즈를 했는데 보세요. 이 렌즈거든요. 렌즈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오셨을 때 왜 오셨더니 서비스 캔서가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빨로 빠지면서 안 까지고 못해서 그냥 하여가 그래서 보여요. 그래서 이걸 빼고 저기 뭐야 보관하시라 그러고 아산병원 꺼내왔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 진짜 끈기 있는 환자라고 제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17살인데 제가 진짜 종종신까지 되는 환자인데 올소케이를 피다가 양쪽에 계속 약을 넣었어요. 그런데 애가 안 보이는데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요 그래.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좀 모든 게 이제 안정화가 된 것 같다. 이 컨택트 렌즈 끼면 뭐 0.6, 0.8 나오니까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얘는 꿈이 스튜어디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스튜어디스는 좀 이게 좀 이분은 제가 17년 동안에 28번 수련했는데 오른쪽만 9번 PKP 했죠. 그 다음에 분내장 했죠. 또 얼서 또 다리망 했죠. 뭐 할만한 건 다 했죠. 그래서 이분은 진짜로 너무나 잘 참고 본인이 안 보이면 또 해달라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본인이 계속 원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종용심이 생길 정도인데 이것을 재발하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재발하면 안 보이면 또 해야죠. 그러면 도대체 왼쪽은 5번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앞으로 오면 그만만 버티면 그냥 어차피 이 길을 들었으니까 이제 계속 저 사람 젊은 사람이거든요. 41살이니까 살아갈 때 끈기도 있고 또 안 되면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새로운 걸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 서울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왜냐하면 여태까지만 아니면 새로운 걸 해야지. 이거는 못한 이유 환자인데 여기 사실 이 코스메틱들이 근데 몽키에서 토끼에서 했는데 성공률이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플랩을 만들어서 결국 반 정도 플랩을 갖다 갖다 붙여요. 이게 한 6mm쯤 되는데 이 플랩만 덮어놓고 그 다음에 한 2달쯤 위에 좀 분들 안으면 가운데 하나 땅굴을 뚫어요. 지금 제가 사실 전한 두 명 했었고 지금 아마 한 2명 좀 말씀을 더 했을 텐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하는데 저는 이게 편한데는데 왜냐하면 수술 이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편하다는데 지금 뭐 요새는 지금은 대중화됐는데 처음에는 뭐 한정 되는 안 된다고 거짓말이고 사람이 머리가 더 좋아서 대충 다 적응해요. 적응은 우리가 생각을 못할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환자한테 철저한 변화를 잘 검사하고 여기서 맞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이거 안 하죠. 그리고 환자한테 좀 얘기 좀 기울여. 요새는 다들 기운 없어서 많이 귀 기울이고 존중해주고 정말 필요할 때도 새로운 지도하면서 하면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바퀴도 매칭이 되고 에피데랄 시크니스도 얇아지게 됩니다. 하고 수술을 권유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막 소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맵을 같이 보게 되고 시크니스 맵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 맵 3개를 비교해가지고 수술을 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